유튜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너무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저도 그 말을 들어온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퇴사 후 540일 동안 유튜브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벌써 한숨 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레드오션이다, 늦었다 이런 말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해보더라도 진짜 조금 찍먹해본 사람만. 저는 5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좀 더 디핑을 해본 건데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올인하면 유튜브 수익으로는 얼마를 벌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숨김없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품 48만이랑 쇼츠 뭐 거의 200만 가까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뒤에서 말씀드리고 유튜브 1년 5개월 동안 조회수 수익 얼마를 벌었는지 바로 공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3개월 차 마의 구간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1개월 차에서 3개월 차 사이에 90%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5시간에서 뭐 7시간, 10시간이 걸리는데 그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 시기에 저는 미드폼 14개, 쇼츠 23개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독자 수는 5,678명이 됐고요. 수익은 빵원이었어요. 구독자 1,000명이 넘었는데 왜 빵명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가 수익 창출 심사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3개월 동안 빵원을 벌게 됩니다. 6개월 차에 미드폼 10개, 쇼츠 27개를 올리게 됐고요. 이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것저것 영상이 터져주면서 6개월 만에 커밍송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커밍송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벌써 1만 명이나 되게 된 거죠. 사실 1만 명 가지고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1만 명이 사실 숫자로만 봐서 작아 보이는 것이 운동장에 쫙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내가 뭔가 발표하는 걸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꽤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수익은 119불로 환율 고려하면 약 15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에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었어? 돈 번다며. 근데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바로 직전 시기에 채널 떡상한다고 좋아하면서 막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퍼스널 브랜딩의 방법론적인 걸 알려드린다던가 뭐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차가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미드폼은 12개, 쇼츠는 25개를 올렸지만 이렇게 줄어든 속도로 총 220불을 벌게 됐어요. 환율을 고려하면 30만원 정도 벌게 된 거죠. 하루에요? 아니요, 한 달에요. 12개월 차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같이 섞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커밍손 채널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했던 때였어요. 그 결과 퇴사하면 뭐하지라는 토크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어요.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빈도를 2배로 높여서 미드폼 24개, 쇼츠 36개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때 구독자는 1만 명 정도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꽤나 커다란 수익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470달러, 하나로 치면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3개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개월이 됐고요. 1년 5개월 동안 미드폼은 106개, 쇼츠는 약 190개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정말 컨텐츠에 올인을 했어요. 오케이,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가 유튜브 조회수로 얼마 벌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일 텐데 바로 오픈합니다. 일단 48만 뷰 얼마 벌었을까? 474달러, 하나로 63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거든요. 조회수당 1원 조금 넘는다는 말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만 회가 나온 쇼츠 영상은 얼마를 벌어들였을까요? 이 쇼츠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공감할 만한 첫 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수익을 보시면 220불 정도로 환율을 고려하면 약 30만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년 5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수로 번 수익은 총 6,182달러,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22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약 77주 정도가 되고요. 러프하게 매주 40시간씩 일했다고 치면은 3,080시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시급은 약
2,900원 정도네요. 실제로는 뭐 주말 없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작업을 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해봤자 뭐 돈도 안 되네, 뭐 그건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뭔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유튜브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데? 근데 제가 영상 한두 개를 올리고 끝났던 게 아니라 1년 5개월 동안 몇백 개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경험했던 뭔가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정말 컴팩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좀 치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끝이었는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데 뭔 소리 하나 싶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돈을 번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소름 돋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보고 소비한다라는 건 내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지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갖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우리 맨날 자기 전에 누워서 릴스 보고 쇼츠 보고 틱톡 보다가 잠들잖아요.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본인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굳이 왜 본인의 귀한 시간과 정보를 담아서 컨텐츠를 만드는지 한 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내 가치를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처음에 얼마나 막막해요. 내가 기대하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이만큼인데 이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1년 5개월 동안 컨텐츠를 만드는데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구나. 이런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진짜 빠르게 본인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람들은 컨텐츠를 통해서 시간과 관심을 벌어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에 정말 많은 정답이 있고 변수들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 롤모델들이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이전과 정말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생산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내 삶과 일상에서 만족을 하신다면 충분히 소비만 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본인의 가치를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러워만 하느냐, 나도 한번 해볼까? 찍먹을 해보고 한번 해보느냐는 1년 후에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낮아서 할 맛이 안 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적을 때 지인들이 보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쵸?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구독자 조회수 보면은 이미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근데 내가 용기 내서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는 100도 안 나오고 구독자는 0명에서 안 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얼마나 현타 와요. 사실 너가 그 맘을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좀 더 심했죠. 왜냐면 개인 채널도 키워보고 회사 채널도 키워봤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 노하우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바로 떡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상 퇴사를 하고 유튜브에 올인을 하는데 반응은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한 가지를 알게 되고 정말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조회수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컨텐츠를 보고 인터뷰 요청이나 아니면 강연 제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기회는 숫자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사람한테서 온다는 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적어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건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관이나 브랜드의 담당자가 있었거나 몇백 명 규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가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나를 홍보하는 이력서나 영업사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컨텐츠 하나에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이런 뭔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담은 이 컨텐츠가 무료로 수백, 수천, 수만 명한테 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생기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꽤 재밌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수요 공급 법칙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값,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이 올라가거나 수요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두세 배 이상으로 막 키우고 이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나를 퍼뜨리다 보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말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은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역시도 두세 배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값이, 내 가치가 두세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퍼뜨릴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SNS를 안 하는 건 오히려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시급보다 낮음에도 1년 5개월 동안 유튜브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슬럼프나 불안감, 무기력감 뭐 이런 걸 겪긴 했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경험한 저만의 정답인 거죠. 그런데도 이걸 공유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세상이 있는 걸 아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랑 이런 세상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선택을 못 하는 거는 지나고 나면 인생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커밍손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는 약 4만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뭐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이걸 경험을 했다 보니까 내가 해봤는데 좋은 거는 내 주변 지인들, 친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잖아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을 뿐인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바로 러너님인데 그분이 유튜브든 인스타든 뭐 SNS에 어디서든 나를 표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짜치게 뭐 이렇게 릴스하면서 춤추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라. 왜냐면은 그게 짜치는 일이 아니다. 그걸 너가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에 너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막 관중처럼 SNS에서 나대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나를 퍼뜨리면서 나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가 보자고요. 저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역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